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모셨습니다. 광주 MBC하고는 첫 대담인데요.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. 저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생정당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, 전남, 또 호남 전체 유권자분들께서 정말 뜨거운 그런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힘이 됩니다. 아직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서 손을 더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, 또 노회찬의 제7공화국 주창하면서 전국 많이 돌고 계시잖아요. 예.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듣고 계시는지. 제가 창당 선언을 했던 초기에는 제가 만나 뵈면 많은 시민들이 첫 마디가 참 고생 많았다, 버텨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.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제가 활동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말 시원하게 잘한다. 내 속에 담아두었고 하지 못했던 말을 당신이 해줘서 고맙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감정은 어떤 연민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감정은 연민의 감정을 넘어서 당신이 정치인으로서 또 정당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. 그 점을 평가한다. 이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았던 말, 내가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으신가요? 저로서는 사실 지역 불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듣는 말인데요. 조국 당신 덕분에 또는 조국혁신당 때문에 요즘에 정치 볼 맛이 난다. 그리고 당신과 당신 때문에 내가 투표장 나갈 의욕이 생겼다. 이 말이 가장 듣기 좋습니다. 덕분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 좋다는 네.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제가 일정한 역할을 했구나. 제가 정치 참여를 하고 창당이란 방식으로 이 정치 영역에 뛰어든 것이 이유가 있었는데 그 점을 국민들이 알아주시는구나. 점에서 아주 감사했습니다. 반면에 좀 뼈 아팠다, 이 이야기는 좀 가슴 아팠다 하는 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하죠.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유죄 판결 나왔는데 정치해도 되는 건가요?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. 그럼 제가 그 지적 감사히 받아 안겠습니다. 그 점까지 포함해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. 다른 이야기로 사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이 총선판 자체를 흔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. 물론 민주진영의 지지 흡수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의 판 자체를 키웠다 이런 평가고 있는데 스스로 좀 자평을 해보신다면. 그건 단지 평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자체라고 봅니다. 조국혁신당 등장 전과 등장 후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진 것은 확인되기 때문에 그건 평가가 아니라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고,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두 번째는 정체되어 있던 정치판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.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찬성하건 찬성하지 않던 간에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도 투표를 하려고 하게 되고 이런 전체 활성화되는 상태에서 결국 보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의 파이가 커졌음이 확인되고 그 점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전체 진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. 이 폭발적인 관심을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이 조국혁신당에 있는 후보들이 모두 안을 수 있는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나? 기대만큼 실망도 사실은 좀 큰 건데요. 네, 저희는 지금 창당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3월 3일 창당했으니까 4월 3일 돼야 창당 아닙니까? 아직 한 달도 안 된 정당입니다. 그래서 대형 정당에 비하면 당연히 인적, 조직적, 또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죠.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결기와 결의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 충분히 원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이 조국혁신당의 의석수만큼이나 진보 진영의 승리가 빨라진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의석수는 10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세라면 더 이상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솔직히 10석 더하기 몇 석까지 예상하고 계시는지. 제가 창당 선언을 했을 때 여의도 사람들 또는 많은 기자분들, 정치평론가들이 잘해야 3석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지금 저희가 기세가 오르니까 또 여러 많은 높은 그 의석수를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는 2월 13일 날 제가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할 때부터 10석을 말해왔고 그걸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지율이란 건 등락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
최근에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목표 의석수를 높이다가는 좀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걸 바꾸지 않고 있고요. 물론 그와 별도로 국민들께서 저기 잘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조금 더 보태줘야겠다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.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저도 오늘 일부러 지금 파란 셔츠를 입고 왔는데요. 네네네. 당색을 트루블루, 뭐 광주의 하나 가장 뜨거울 때 불꽃이 파란색이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광주와의 접점은 없는 상황이잖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광주와 학연, 지연은 없죠. 그렇지만 저와 같이 일을 하는 동지들 중에 광주와 직접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많고요. 뭐 그 이전에 직접적 인연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 출발은 저는 5월 광주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요. 저희도 조국혁신당의 기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, 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쪽에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? 네네. 당연히 이제 5월 광주에 있고 5월 광주의 그 정신이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걸 더 개성 발전하는 것은 저는 민주정당의 가장 근본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나아가서 더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게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인데 저희가 사회권 선진국, 7공화국 이런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5.18 그 전후에 있었던 5월 광주의 시민들의 그 정신, 대동세상을 꿈꾸는 그 마음들을 받아서 사회권 선진국,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통상 말하는 복지국가, 행복국가를 이뤄내는 것이 최종적 목표입니다. 좀 다소 불편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. 사실은 40대, 50대에서의 지지율은 높은 반면에 20대에서의 지지율이 사실은 좀 눈에 띄지는 않아요.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? 20대 지지율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가 매우 낮게 나온 바람에 그 뒤로 유사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. 그 여론조사 이후에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는 20대 지지율이 그 다른 세대와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. 물론 40, 50대 지지율가 제일 높은 건 사실이고 40, 50대에 비하여 20대의 지지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20대의 지지율이 60대 또는 30대와 큰 차이가 없다. 그래서 그건 최근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신생정당이라서 20대의 마음을 충분히 안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좀 직시하고 있고 향후 활동을 통해서 20대를 위한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20대의 그런 꿈과 고통을 이해하고 다가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.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들에 대한 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공정 그리고 이제 내로남불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물론 페이스북 통해서든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입장 밝히셨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. 후보들에 대한 여러 비판 당연히 감수해야 될 얘기인 것이고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 나가야 될 점이 있고 또 그와 별도로 그 지적 부분과 별도로 후보들이 해야 될 역할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비판점은 감수하면서도 후보들께서 향후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지적 부분에서 해명할 부분 해명을 하고 또 잘못된 지적은 또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그런 것들 동시에 병행할 생각입니다. 그 분위기 좀 바꿔서요. 고마 치아라마가 화제입니다. 예, 예. 부산 분이시기도 한데 전라도에 오셨으니 전라도 고향말로 고마 치아라마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, 고향말이?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이고 또 호남이 아니라서 호남 사투리를 잘 모르는데 그냥 제가 주워 들은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그 가장 근사한 걸 흉내낼 수 있겠습니다. 네. 물론 이 광주 분들이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해도 됩니까? 네, 해주십시오.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감이 살아야 되는데 고마해라이. 고마해라잉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도는 사실 이 억양이어서 앵간히 해라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? 알죠. 네. 그래서 전라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앵간히 해라잉, 엔간히 해라이. 앵간히 해라잉 엔간히 해라이. 이거 하고 이게 잘 원어민이 그렇죠. 아니라서. 또 뭐더냐 시방 그거 새롭네요.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뭐더냐 시방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아마 다양할 텐데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네네. 충청도 갔더니 네. 충청도 분들은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충청도 유세할 때 시민들이 먼겨라고 계속 하더라고요. 먼겨를 들고 나오셔서 해서 그게 일종의 약간 밈이 되어가지고 유행을 해서 각 지역별로 그 이제 치아라마에 상응하는 그런 사투리 버전이 나와서 아주 좀 기쁩니다. 일단 어디든 가셔서 연습하셨다가 네, 예.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앵간히 해라와 뭐더냐 시방을 뭐더냐 꼭 시방. 해주시기를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신다면요.
광주 전남 시청자 여러분,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. 조국혁신당이 원래 설정했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고 있습니다. 저희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. 모자란 게 많습니다. 조금 힘을 보태 주십시오. 그럼 저희가 절대 그 시민 여러분, 유권자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시킨 일은 없을 것입니다.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정치의 효능감을 꼭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